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순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이 불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6살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으나 긴급 체포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억 9천여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정읍시 연지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르게 연지동 일대를 완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침체됐던 원도심의 활성화가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순창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순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이 불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은 올해부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안을 살펴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순창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 내에서 최고 5천만 원, 전세는 금액의 80% 안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순창군은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 신규자들이 이렇게 순창군에 배치가 되다 보면 우선 먼저 주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일정 부분 그 주거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렇게 생활 주거지를 찾아서 이렇게 순창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인구 시책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같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창 군민들은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무원에만 한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상 확대 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정주 인구 늘리는 것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에는 저는 찬성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에 귀농 귀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 공무원들의 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순창군.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미주택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최근 정읍시 연지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르게 연지동 일대를 완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침체됐던 원도심의 활성화가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연지동 일대입니다. 과거 제분 공장이 운영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지동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지동이 오는 2021년이면 새롭게 단장됩니다. 정읍시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죠. 진짜 좋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사람도 부글부글 끓고 진짜 좋았는데 사람이 없어. 무서워. 이게 가게도 전부 문 닫아버려요. 여기도 이제 사람이 없다니까. 저녁에는 여름에는 이제 12시, 3시까지 내서는데 없어 사람이. 근데 가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연지동 개발 사업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형 문화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읍 우체국이 이전될 예정이며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됩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함께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지들 일과 육아를 함께 꿈꾸다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더불어 공동체 공간 및 주민 필요시설을 복합화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3개 사업과 함께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등 대형 도시를 제외하면 3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곳은 정읍시가 유일합니다. 정읍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6살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으나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억 9천여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새벽 50분경 진안군 마령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일동 1,30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3억 9천여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양계장에 닭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36살 A모 씨는 지난 6일 정읍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모 씨를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과 수목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와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부안해양경찰이 수산어법을 위반한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부안해경은 지난 14일 부산면 가력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에히오를 수산어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55살 B모 씨 등은 사당도 인근 바다에서 잠수부에게 스킨스쿠어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융복합형 문화장터인 꽃담장을 운영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꽃담장은 이달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원 예촌 문화마당에서 마련됩니다. 꽃담장은 총 100여 명의 판매자가 참여해 축제 형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부터 상설로 추진되는 꽃담장 행사가 시가지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장터인 꽃담장에 오셔서 이색적인 물건도 사시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임실치즈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지정환 신부가 지난 13일 향년 88세의 숙환으로 선종했습니다. 벨기에 태생인 고인은 지난 1960년부터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하며 국내 치즈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인은 1964년 임실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한 후 임실에서 산양보급과 산양류, 치즈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임실 성가리에 국내 첫 공장을 설립해 치즈 산업을 이끌었고 임실 치즈 농협도 출범시켰습니다. 고인은 한국 치즈 산업과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6년 법무부로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받았습니다. 전국시 도교육감협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원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제시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시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의 주택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 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연도별 가격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습니다. 김제시 심의 대상 개별 주택은 2만 4천여 호이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4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되고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가와 소재지, 읍명동사무소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부터 지역 위험물 지정과 처리시설 14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여부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소방서는 위험물 저장 시설 등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의 동아리와 프로그램 가운데 12개의 우수동아리와 5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동아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규정에 맞게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올해 예산학교는 기존 1박 2일 워크숍 형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대상별로 세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 주민의 수도 50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근 시군의 우수 사례를 배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예산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과 예산학교 운영 확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가스안전장치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장치로 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3,4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22,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며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창군이 장애인 주간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오늘 20일까지 동행으로 행복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란 주제로 장애인 주간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날 기념식, 어울마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장애인과 개인에게 표창이 수여되고 어울마당 행사는 장애인식 개선 설문조사와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생산품 홍보 등이 펼쳐집니다. 정읍시가 오늘 19일까지 시민정원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은 오늘 27일부터 솔티마을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정원식물의 종류와 이용, 정원 만들기 실습과 실내 정원 제작 등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명당 교육비는 90만 원이지만 80만 원은 정읍시가 지원합니다. 교육 희망자는 교육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솔티마을 꽃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내죽도 방파제 정비 사업의 준공이 계획보다 7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죽도 방파제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기존 방파제를 27m 추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은 방파제 연장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내죽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죽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복지외관 건립과 방파제 건립, 선착장 호환시설 보수 등 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제시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종합계획을 제출해 1단계 서명평가와 2단계 산학현 전문평가당의 현장평가, 마지막으로 3단계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의 최종 승인에 따라 김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등 국비 관련 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선정으로 전국 최대의 식량작물 주산지로서 식량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공직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례 소개와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직자들의 대응 요령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게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지역아동센터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동 안전보호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권리 옹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강의와 부모 교육과 장애인 개선 교육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센터 이용 아동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23도까지 높아지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나오셔서 산책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한낮에 20도 안팎, 아침 기온도 서서히 두 자릿수에 들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 쌀쌀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 충남과 경북은 23도까지 높아져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곳들에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큰 화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7천만 원, 한국해운조합 500만 원, 강릉시 어린이집 연합 400만 원, 용현 일사동 주민자치 100만 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억 719만 원, 경기도의회 600만 원, 효자건설 300만 원, 주식회사 아트박스아사 1000만 원, 축구선수 손흥민 1억 5천만 원, 동서식품 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 원, 한국고용정보 5천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